안녕하십니까. 이병관 건축사입니다. 배치계획에서 이격거리와 고려사항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해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샘플로 보고 있는 문제는 2025년 1회차 배치계획 문제입니다. 관련도 문제죠. 두 번째 강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격거리 중요하죠. 그 다음에 설계 고려사항, 설계 조건이죠. 고려사항들 하나하나 분석해 나가면서 그것들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다이어그램, 즉 도형화하는가 라는 훈련들 반복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생각해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격거리 볼까요? 이격거리는 자 외부 시설 이격거리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 시설 이격거리가 나왔는데, 자 외부 시설은 일단은 여기 없네요. 외부 시설이 없고요. 여기는 외부 시설이 있네요. 그래서 건축물과 외부 시설의 이격거리는 있는데, 외부 시설이 도로 경계선이나 인접대지 경계선에서의 이격거리는 없다라는 거, 요거 한번 주목해 볼 만하네요. 문제가 한번 요렇게 출제되었을 때 어떻게 우리는 풀어야 되는가라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죠.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단지 내 도로는 이격거리가 주어져 있네요. 건축물하고 5개 주차장도 이격거리가 주어져 있고요. 건물하고 건물은 5m 뛰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하고 외부시설 단지 내 도로 5개 주차장은 2m 뛰게 돼 있네요. 자, 그러면 한번 그려볼까요? 자, 도면 작성 용지에 한번 표시하는 게 제일 좋죠. 도면 작성 용지 그리면서 이제 같이 작업을 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도면 작성 용지에 3m 이격선들 쭉 표시를 하는데, 요게 이제 처음에 초보자들이 제 생각은요, 처음에 초보자들이 이거 작업을 할 때는 요 선을 무슨 색으로 하냐면 빨간 선으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건물에 관련된 사항이니까요.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는 외부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이잖아요. 그러면 건축물 5개 주차장 단지 내 도로는 3m 뛰게 돼 있는데, 외부 시설물에 관련된 사항은 3m 안 뛰도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요렇게 바깥쪽으로 한번 돌려서 체크를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색깔을 좀 다르게 할 필요가 있다. 요거 한번 포인트 설명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 네모죠. 그 다음에 건축물 네모 뛰는 거리는 5m 뛰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주차장,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외부 시설은 2m 뛰게 돼 있다. 그 다음에 건축물하고 도로는 2m 뛰게 돼 있다. 요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는 훈련 중요하다. 이게 이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문제를 풀 때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훈련들을 해야만 여러분들이 문제 조건에 따라서 헷갈리지 않고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께서 이제 이격거리에 관련된 내용들은 도형화하는 거 훈련을 해봤고요. 이 문제에서는 좀 독특한 게 있죠. 5개 작업장의 이격거리는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조건이 있어요. 그러면 5개 작업장은 이격거리가 없는 거네요. 즉 5개 작업장은 도로 경계선에서도 안 뛰고 건축물에서도 안 뛰는 거네. 그렇죠? 그래서 대지 경계선 시설물과 면했다, 거의 면했다, 붙어있다, 어딘가에 붙어있다. 그러니까 대지 경계선에 붙어있든지 시설물하고 붙어있든지 둘 중에 하나는 붙어있다라는 거네요. 5개 작업장은 그냥 외부네요. 외부 면했다 이런 뜻이네요. 자, 차량 출입구는 8m 도로에 접해서 두 개소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고요. 차량 출입구는 40m 이격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차로로 연결하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 차량 출입구는 8m 도로에 접해서 2개소니까 여기 두 군데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차량 출입구는 40m 이상 이격하라고 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뛰어보니까 60m가 떨어져 있어요. 그럼 60m에서 6m 뛰고요. 그 다음에 차로니까 이제 3m 이격해야 되죠. 그래서 6m 뛰고요. 그러면 9m 뛰네요. 그러면 45m 정도밖에 남지 않네요. 그래서 거의 빠듯하다. 그래서 최대한 이격해야 되는 조건이다. 자, 여기서 도로 경계선하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외부 시설물은 이격하라는 조건이 없지만, 여기서 5개 주차장 단지 내 도로는 3m 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3m 뛰라는 조건이 있으므로
여기는 9m가 맞죠. 그렇죠. 그래서 1번으로 들어와서 2번으로 나간다. 이게 이제 레벨 4에서만 움직인다고 봤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차로로 연결한다. 차로로 연결되어 있다. 그러니까 주차장이 어느 정도 이격되어서 요 정도 선에서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주차장 2는 작고요. 주차장 2는 꽤 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고민해 보시고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기존 건축물은 뭐 방문자 센터, 그 다음에 기존의 정자는 휴게마당, 그 다음에 보존 습지에 뭐가 있다? 생태마당. 네, 요것들 같이 끌고 다니는 거다. 진입마당에 접한 차로 양측에 보행로를 계획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진입마당에 접한 차로가 있다라는 뜻이고요. 진입마당에 바로 차로가 접했다는 건데, 진입마당은 대지경계선의 외부시설물이죠. 그래서 붙어 있는 거예요. 쫙 붙어 있어요. 이격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특히 진입마당이니까 들어오는 통로니까 더더욱 이격하지 않죠. 그러면 요게 이제 보도로 연결되고요. 그 보도와 보도 사이에 차로가 있는 요런 형태로 일단은 형태가 되어 있다. 그래서 단면을 그려보면 2m, 2m 보도가 형성되어 있고 6m 차로가 형성되어 있는 요런 단면 형태가 될 것이다. 요거 이제 여러분께서 검토해 보시는 내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네요. 기존 산책로와 정자를 연결하는 보행로가 계획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체험동은 26에 12고요. 방문자 센터는 25에 15예요. 이게 인접 배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휴게마당이 기존 정자와 연계되어 있고 그 기존 정자와 그 다음에 기존의 보행로와 연결되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기존 산책로와 그러니까 기존 산책로 있죠. 기존 산책로, 그 다음에 정자를 연결하라고 그랬죠. 휴게마당과 연결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방문자 센터가 있는데 이 방문자 센터에 뭐가 인접해 있다? 체험동이 인접해 있다. 그러면 체험동이 여기 있든지 아니면 여기 있든지 둘 중에 하나 있겠네요. 그래서 체험동의 사이즈가 얼마입니까? 26에 12예요. 요게 25에 15고요. 그러면 25에 15면 25에 15니까 얘랑 연결돼서 방문자 센터가 서 있지는 않은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얘랑 연결돼서 여기서 서 있든지 아니면 눕혀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은데 만약에 여기서 만약에 서 있어 버리면 진입마당의 위치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지우개라도 잘라가지고 한번 놔보면서 하는 거, 이거 훈련이에요. 예, 훈련입니다. 그래서 보호수림대 있다라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다음 조건 한번 분석을 해보도록 하죠. 자, 게스트하우스는 보존습지 조망을 보존습지 조망을 계획해라. 보존습지가 있어요. 그 다음에 채광을 고려해라. 세우란 뜻이죠. 그래서 북쪽이 이쪽이고 남쪽이 이쪽이니까 게스트하우스는 그렇지 않아도 큰데 세우라는 뜻이네요. 그럼 여기 아니면 여기 있다는 뜻인데요. 여기에 딱 들어가면 좋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3m 이격거리 확보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딱 들어가면 딱 좋겠네. 그러면 요게 뭡니까? 생태 데크예요. 그래서 생태 조망 데크를 통해서 진입하도록 계획해라. 그러면 생태 조망 데크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쪽으로 쭉 해서 이쪽으로 연결되니까 요 상태로 보면 여기 있는 것보다 여기 있을 확률이 높고 여기에 들어가기만 한다면 여기에 딱 그대로 놓으면 좋겠네요. 그래서 게스트하우스 대안 1, 2 검토해 봤고요. 조망이 유리하다는 조건 확인해 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으면 여기가 이제 뭔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뭔가 들어갈 게 특별히 없을 것 같다. 그러면 요게 게스트하우스가 이쪽으로 가는 게 답안으로 해결되는 거고요. 요거 방문자 센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아까 위에서 말했던 뭡니까? 그렇죠. 체험동. 요 체험동이 어디로 들어가느냐. 지금 문제 조건에서 이제 방문자 센터 줬고요. 그 다음에 게스트하우스 조건 줬고요. 그 다음에 생태조망데크 줬으면 여기서 이제 체험동의 위치만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잡고요. 기존 정원에 기존 정자에 휴게마당이 이제 주어졌다라는 거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차로 2개 만들어진 거 확인했습니다. 진입마당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범위 내에서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다라는 거 확인했고요. 자, 동일한 성격 묶어서 생각해라. 예,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들이 묶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방문자 센터와 체험동, 생태조망데크와 게스트하우스는 아무래도 체험 영역에 관련된 내용인데 요게 이제 묶여져 있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방문자 센터와 체험동이 묶여 있고 생태조망데크와 게스트하우스가 묶여 있어서 이게 체험 영역을 활용하고 있다. 그래서 체험 영역이 아무래도 생태 수림대, 보호 수림대가 있고 그 다음에 취락지구가 여기 있으니까
아무래도 숙소에 관련된 내용들, 프라이버시에 관련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이쪽 묶어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예상해 보는 거죠. 여기. 그러면 아무래도 앞에서 말했던 요게 이제 체험 영역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서 말했던 다른 영역들 있지 않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판매 영역도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었죠? 생산 영역이 있었어요. 그러면 판매 영역은 이쪽 어디 언저리에서 뭉쳐지는 거고, 그 다음에 이쪽 언저리에서 뭐가 뭉쳐지고 있다? 그렇죠. 재배동이네 뭐네 뭐 이런 것들이 뭉쳐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런 내용들, 뭐 농공단지에 관련된 내용들은 이제 농기계 수리하는 것들 뭉쳐지고요. 뭐 재배 관련된 내용들 묶어지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판매동이 이쪽으로 갈 거냐 이쪽으로 갈 거냐 요거 고민하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동일한 성격끼리 묶어서 생각하면서 내가 내용을 어디에 놓을 건가 요것들 검토하는 거 훈련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요, 여러분들이 이제 궁금해 하시는, 이격거리와 고려사항에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요. 다음 강좌에서는 주차장의 위치를 잡는 방법, 요것들 한번 설명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1회차 1교시 배치계획 문제를 가지고, 배치계획 어떻게 풀면 합격할 수 있는 점수대, 이제 40점, 50점대를 맞을 수 있는지 하나하나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다음 강좌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